믿을 수 없는 영상 하나가 전 세계 환경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청계천에서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 멸종된 왜가리와 백로가 떼를 지어 서식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서가 나온 것입니다. 이를 두고 독일 베를린 환경연구소는 말도 안 되는 과장이라며 직접 조사단을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본 독일 전문가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내 30년 경력이 틀렸다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서울 청계천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의심하러 온 독일 환경학자가 오히려 감동받고 돌아간 그 놀라운 이야기를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도 이 기적 같은 현실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한국의 더 많은 이야기를 소개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인츠 밀러입니다. 독일 베를린 환경연구소에서 30년 동안 도시 생태학을 연구해온 환경학자입니다. 2024년 봄 제 책상에 놓인 한 통의 보고서가 모든 것의 시작이었습니다. 한국 서울의 청계천에서 멸종위기 조류들이 대량 서식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전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도심 한복판을 가로지르는 5.8km 구간의 인공 하천에서 백로와 왜가리가 자연 서식지처럼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새들이 일본에서는 이미 20년 전에 멸종된 종들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지난 30년간 연구해온 경험으로 볼 때 이런 일은 절대 불가능했습니다. 도시 중심가의 소음과 대기오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왕래 속에서 예민한 야생, 조류가 번식까지 한다는 것은 학문적 상식에 어긋나는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청계천은 자연 하천이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물길이라고 했습니다. 한강에서 펌프로 물을 끌어올려 순환시키는 시스템이었죠. 자연 생태계 전문가인 제 입장에서는 이런 환경에서 야생동물이 서식한다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한국 정부가 이를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제환경회의에서 청계천을 도시재생의 모범 사례로 발표하고 전 세계 도시들이 벤치마킹하러 온다고 했습니다. 저희 연구소 동료들과 이 문제를 논의했을 때 모두가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분명히 과장되었거나 조작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이었죠. 실제로 과거에도 일부 아시아 국가들이 관광 홍보를 위해 생태 보건 성과를 부풀린 사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구소 소장은 저에게 직접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독일의 권위 있는 환경연구소로서 이런 허위 정보가 국제사회에 퍼지는 것을 그냥 둘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어 과학적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사명감도 있었고요. 솔직히 저는 이번 출장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뻔한 결과가 나올 것 같았거든요. 현장에 가서 몇 가지 증거를 수집하고 한국 측의 과장된 홍보를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때의 제가 얼마나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 깨닫게 됩니다. 30년간의 경험과 지식이 오히려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장벽이 되었던 것입니다. 2024년 5월 저는 마침내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수질 측정 장비와 조류 관찰 도구들이 들어있었고 머릿속에는 한국인들의 과장된 주장을 하나하나 반박할 논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첫 느낌은 예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깔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독일의 공항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시설과 효율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공항철도에서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과 빼곡한 건물들 사이로 흐르는 한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강물은 생각보다 깨끗해 보였지만 양쪽 강변을 따라 늘어선 고층 빌딩들이 자연 생태계와는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서울역에서 택시를 타고 청계천으로 향하는 동안 도시의 모습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교통량이 많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전형적인 대도시의 모습이었죠.
이런 환경에서 야생동물이 서식한다는 것이 더욱 믿기 어려웠습니다. 드디어 청계천에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충격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심 한복판임에도 불구하고 맑은 물이 시원하게 흐르고 있었고 양쪽으로는 잘 정돈된 산책로와 다양한 식물들이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청계천을 따라 산책하는 시민들, 물가에 앉아 쉬고 있는 직장인들, 아이들과 함께 나온 가족들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의 표정은 모두 편안하고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가방에서 수질 측정 장비를 꺼내 물의 상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용존산소량 8.1, 수소이온 농도 7.2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도시 하천보다 훨씬 양호한 수준이었습니다. 인공적으로 물을 순환시킨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수질을 유지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천천히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주변을 관찰하던 중 멀리서 하얀 점 같은 것이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망원경을 꺼내 자세히 살펴보니 정말로 백로였습니다. 그것도 한 마리가 아니라 3마리나 되었습니다. 백로들은 물가에서 전혀 경계하는 기색 없이 여유롭게 먹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주변으로 사람들이 지나다녀도 놀라거나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이는 이미 도시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다는 증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백로를 신기해하거나 특별하게 여기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풍경을 보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이는 백로들이 이곳에 자리 잡은 지 상당한 시간이 흘렸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급히 카메라를 꺼내 백로들의 모습을 촬영했습니다. 학술적 증거로 남겨두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촬영을 하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과연 이것이 조작된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날 저녁 호텔에서 하루 종일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저는 처음으로 제 확신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청계천의 수질과 환경은 생각보다 훨씬 양호했고 백로들의 서식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일찍 청계천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정밀한 조사를 위해 본격적인 장비들을 준비했습니다. 독일에서 가져온 최신식 수질 분석기와 생태계 조사 도구들이었습니다. 새벽 5시경의 청계천은 낮과는 또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도시의 소음이 잦아든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물소리만이 청량하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시간에도 조깅을 하는 시민들이 꽤 많았습니다. 본격적인 수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상류부터 하류까지 총 15개 지점에서 물을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전 구간에 걸쳐 일정한 수질이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질산염과 인산염 농도가 매우 낮아 부영양화 현상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미생물 생태계였습니다. 물속에서 채취한 시료를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니 다양한 종류의 미생물들이 건강하게 서식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인공 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러운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명확한 증거였습니다. 어류 조사에서도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피라미, 붕어, 잉어 등 다양한 민물 고기들이 서식하고 있었고 이들의 개체 수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일부는 한강에서 올라온 것으로 보였지만 크기와 상태를 보면 청계천에서 번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조류 관찰에서는 더욱 놀라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백로와 외가리뿐만 아니라 까치, 참새, 비둘기는 물론이고 때로는 물총새까지 관찰되었습니다. 물총새는 매우 깨끗한 물에서만 서식하는 지표종으로 청계천의 생태계가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 조류의 행동 패턴이었습니다. 단순히 먹이를 찾기 위해 잠깐 머물다 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곳을 서식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특히 백로들은 일정한 영역을 정해놓고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 같은 장소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인공적인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는 이유를 찾기 위해 청계천의 설계와 관리 시스템을 자세히 조사했습니다. 한강에서 끌어올린 물을 단순히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단계의 정화 과정을 거쳐 수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천 바닥과 주변 식생 관리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콘크리트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연석과 자갈을 적절히 배치하여 물고기들이 산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참여였습니다. 매일 아침 자원봉사자들이 청계천을 청소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캠페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청계천 생태계를 지켜내는 가장 중요한 힘이었습니다. 3일간의 과학적 조사 결과 저는 더 이상 청계천의 생태계를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비록 인공적으로 조성된 환경이었지만 실제로 다양한 생물들이 건강하게 서식하고 있었고 이는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만으로는 알 수 없는 청계천의 진짜 모습을 파악하기 위해 시민들과의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20년 넘게 이 지역에서 장사를 해온 상인들부터 매일 산책을 나오는 주민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청계천 근처에서 30년째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김씨 할머니의 이야기가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청계천이 복원되기 전후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과거에는 고가도로 아래 어둡고 지저분한 곳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께서 보여주신 오래된 사진첩에는 청계천의 변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1970년대에 복개된 하천, 1990년대의 낡은 고가도로, 그리고 2005년 복원 이후의 아름다운 모습까지. 사진으로 보는 변화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복원 과정에서 보여준 시민들의 참여 정신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2년간의 공사 기간 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손을 걸어 청계천을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상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청계천 복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장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상인들이 이를 기꺼이 감수했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청계천에서 운동을 하고 있다는 박씨 할아버지는 백로들과의 특별한 인연을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신기해서 구경만 했는데 이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서로를 알아본다고 하셨습니다. 백로들도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백로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청계천 관리소에서 일하는 직원의 설명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초기에는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안정적인 생태계가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시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가장 큰 원동력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시민 참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청계천 사랑 모임, 환경보호 동아리, 생태 해설사 등 다양한 시민 단체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보수를 받지 않고도 청계천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기꺼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한 중학생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어릴 때부터 청계천에서 놀며 자랐는데 이곳이 있어서 서울이 살기 좋은 도시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와서 물고기도 보고 새들도 관찰하면서 자연을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의 반응도 흥미로웠습니다. 대부분 청계천의 존재 자체를 신기해했고 도심 속에서 이런 자연 공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에 감탄했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온 관광객들은 자국의 도시들과 비교하며 부러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시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은 청계천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시민들의 일상 속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출근길에 잠깐 들러 마음을 정리하고 점심시간에 와서 휴식을 취하고 퇴근 후에는 가족과 함께 산책을 즐기는 생활의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청계천에서의 넷째 날, 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하루 종일 비가 내렸다가 저녁 무렵에야 그쳤는데 비갠 후에 청계천은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저녁 6시경, 퇴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물가에서 백로들을 관찰하고 있었는데 한 할머니와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손녀가 천천히 걸어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70대 정도로 보였고 손녀는 8살 정도의 여자아이였습니다.
두 사람은 매일 이맘때면 청계천에 나와 산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에게 물고기와 새들에 대해 설명해주고 있었고,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할머니와 손녀가 평소 앉던 벤치에 앉자 백로 한 마리가 천천히 그들 쪽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보통 야생동물이라면 사람을 피하는 것이 당연한데 이 백로는 오히려 사람에게 다가가고 있었습니다. 더욱 신기한 것은 할머니와 손녀의 반응이었습니다. 전혀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고 마치 오랜 친구를 만난 것처럼 자연스럽게 백로를 맞이했습니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백로에게 인사를 건넸고 백로도 고개를 까딱이며 응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 광경을 망원경으로 지켜보면서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신뢰와 유대감의 결과였습니다. 백로는 이 할머니와 손녀를 위험하지 않은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고, 할머니와 손녀도 백로를 자연스러운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약 15분 정도 이런 평화로운 시간이 계속되었습니다. 백로는 두 사람 근처에서 여유롭게 털을 다듬고 주변을 둘러보았고, 할머니는 손녀에게 백로의 생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주변으로 지나가는 사람들도 이런 모습을 신기해하면서도 조용히 지나가며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청계천이 진정한 의미에서 성공한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단순히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다른 날에는 직장인들의 점심시간 풍경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이 청계천 물가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면서 백로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급하게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유롭게 자연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한 회사원은 매일 점심시간마다 청계천에 와서 30분씩 휴식을 취한다고 했습니다. 도심 속에서 이런 자연 공간이 있어서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백로들을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저녁 시간에는 연인들과 가족들이 청계천을 따라 산책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물고기를 보며 신기해했고, 어른들은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이 시민들의 삶에 얼마나 깊숙이 스며들어 있는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이었던 것은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위적이거나 계획된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일상의 모습들이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도시 재생의 성과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청계천의 성공 비결을 더 깊이 파악하기 위해 복원 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전문가들과 공무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고 의미 있는 것이었습니다. 복원 프로젝트를 총괄했던 김 과장의 설명에 따르면 청계천 복원의 가장 큰 특징은 속도보다 과정을 중시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서구의 일반적인 도시 개발 방식이라면 강제 철거와 신속한 공사로 진행했겠지만 청계천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을 택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것은 기존 상인들과의 합의 과정이었습니다. 청계천 주변에는 수천 명의 상인들이 생계를 꾸리고 있었는데 이들과 일일이 대화를 나누며 설득하는 데 2년이 넘는 시간을 투자했다고 합니다. 단순히 보상금을 주고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터전을 마련해주고 생계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습니다. 환경 설계에서도 독특한 철학이 적용되었습니다. 완전히 인공적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연이 스스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천 바닥에는 다양한 크기의 자연석을 배치하여 물고기들이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양쪽 제방에는 토종 식물들을 심어 새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했습니다. 수질 관리 시스템도 단순한 순환이 아니라 자연 정화 과정을 모방했습니다. 한강에서 끌어올린 물을 여러 단계의 정화 과정을 거쳐 청계천으로 보내고 다시 한강으로 돌려보내는 순환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생식물과 미생물들이 자연스럽게 물을 정화하는 역할을 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 참여를 처음부터 계획에 포함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공사 기간 중에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했고, 완공 후에도 지속적으로 시민들이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생태학자 이 박사의 설명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청계천에 생물들이 정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 인내심이었다고 합니다. 처음 몇 년간은 별다른 변화가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환경을 개선해 나간 결과 지금의 생태계가 형성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특히 백로와 외가리가 청계천에 정착한 것은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매우 예민한 조류로 소음이나 오염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청계천에서는 도시의 소음 속에서도 편안하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의 질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함께 이루어진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시민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큰 성공 요인이었다는 점도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청계천 복원 초기에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시민들이 스스로 청계천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호하려는 의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관리 방식에서도 서구와는 다른 접근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엄격한 규제보다는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환경을 보호하고 가꾸어 나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했고, 이것이 지속 가능한 관리의 비결이 되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도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청계천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었고 관광객 증가로 인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했습니다. 무엇보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무형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소중한 성과였습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종합되어 청계천만의 독특한 성공 모델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 효율성보다는 포용성을 중시하는 철학이 진짜 비결이었던 것입니다. 독일로 돌아가 청계천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처음 출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에 보고서를 쓰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로서 본 것을 정확히 기록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보고서 제목을 한국 청계천 도시 생태 복원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했습니다. 의심하러 갔다가 감탄하고 돌아온 제 경험을 솔직하게 담았습니다. 특히 과학적 데이터와 함께 시민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존 가능성에 대해 상세히 기술했습니다. 이 보고서가 유럽 환경학회에서 발표되자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하는 시각도 많았지만 제가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과학적 데이터들이 모든 의문을 잠재웠습니다. 특히 도심 한복판에서 백로들이 여유롭게 서식하는 모습은 많은 학자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독일 환경부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를린의 슈프레강 복원 프로젝트에 청계천 모델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 방식과 관리 철학도 함께 연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시에서는 센강 지류 복원 사업에 한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겠다고 했습니다. 특히 시민 참여를 통한 지속 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해 배우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도 운하 생태계 복원에 청계천의 경험을 참고하겠다고 했습니다. 영국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런던의 템스강 지류들을 청계천처럼 복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계획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영국 환경부 장관이 직접 서울을 방문하여 청계천을 둘러보고 한국 정부와 기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미국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도시계획가들이 청계천을 벤치마킹하여 콘크리트로 덮인 로스앤젤레스 강을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서도 센트럴파크에 인공 하천을 조성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일본의 반응은 특히 의미가 깊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미 멸종된 조류들이 한국에서 다시 번성하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쿄도에서는 청계천을 모델로 한 도시 하천 복원 프로젝트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했고 한국과의 환경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중국에서도 베이징과 상하이 등 주요 도시들이 청계천 모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급속한 도시화로 인해 파괴된 자연 환경을 복원하는 데 청계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국제환경기구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UN 환경계획에서는 청계천을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의 모범 사례로 선정했습니다. 세계은행에서도 개발도상국의 도시 환경 개선 사업에 청계천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럽 환경청에서는 청계천에 대한 종합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게 되었고, 다른 유럽 학자들과 함께 청계천의 성공 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언론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독일의 주요 일간지들이 청계천에 대한 특집 기사를 연이어 실었고, 영국 BBC에서는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환경 전문지들도 청계천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것은 시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유럽 각국의 환경단체들이 자국 정부에 청계천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서명운동을 벌여 베를린시의 청계천 모델의 도시 하천 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반응을 보면서 저는 청계천이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인류 공통의 과제에 대한 해답을 제시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도시화와 환경 파괴라는 현대 문명의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청계천 보고서를 발표한 지 1년 후 저는 다시 서울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의심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고 더 깊이 있는 연구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1년 만에 다시 본 청계천은 더욱 아름다워져 있었습니다. 생태계가 더욱 안정되었고 조류의 종류와 개체 수도 늘어났습니다. 백로와 외가리뿐만 아니라 물총새, 흰뺨 검둥오리 등 다양한 새들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의 종류도 더욱 다양해졌고 수질도 한층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더욱 감동적이었던 것은 시민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청계천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더욱 깊어진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도 더욱 활발해졌고 환경교육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청소년들의 참여가 늘어난 점이었습니다. 중고등학생들이 직접 청계천 생태 조사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학술 발표회에서 발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청계천을 통해 환경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국제적인 관심도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머무르는 동안에도 프랑스, 영국, 독일 등에서 온 시찰단들을 여러 차례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국의 도시 환경 개선에 청계천의 경험을 적용하고자 하는 열의로 가득했습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청계천의 성공을 바탕으로 전국 주요 도시의 하천 복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산, 대구, 광주 등에서도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하천 복원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 한국 전체의 도시 환경을 바꿔나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가장 기뻤던 것은 유럽에서도 청계천을 모델로 한 프로젝트들이 실제로 시작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베를린의 슈프레강 복원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파리에서도 생강 지류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런던에서는 템스강의 지류들을 복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가 계획 단계를 거쳐 실행에 옮겨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청계천이 보여준 가능성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실감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참여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철학까지 함께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청계천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물가에 앉아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의심하러 왔다가 감동받고 돌아간 제 경험이 이렇게 큰 파급 효과를 낳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청계천 자체가 가진 힘이었습니다. 백로들이 여전히 평화롭게 서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인간과 자연이 진정으로 공존할 수 있다는 희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청계천은 단순한 도시 개발 사업이 아니라 새로운 문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독일로 돌아간 후 저는 청계천에서 배운 교훈들을 독일과 유럽 전역에 전파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노하우뿐만 아니라 시민 참여의 중요성,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노력하는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청계천이 증명한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의지와 노력이 있으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사랑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시민들의 마음이 모여 만들어낸 기적이 바로 청계천이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청계천을 모델로 한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도시에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청계천이 보여준 희망의 씨앗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 더 아름답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본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사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가능성의 증거입니다. 의심하러 온 독일 전문가마저 감동시킨 청계천의 기적, 그 중심에는 우리 국민들의 지혜와 노력이 있었습니다. 효율성보다 사람을 택하고 속도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기술보다 마음을 우선시한 우리만의 방식이 결국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성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한국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든 청계천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제시하는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자랑스러운 나라의 국민이라는 것이 뿌듯하지 않으신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얼마나 특별한 곳인지 새삼 깨달으시지 않나요? 이런 감동적이고 자랑스러운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숨겨진 위대함을 세상에 알리는 일에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